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오후인데 상당히 햇살은 좋은데 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왜 제가 갑자기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전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룹 내에서 그냥 삼성전기가 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또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유리기판이 뭔가 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IT 기기에서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발열입니다. 발열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소형화가 돼야 됩니다. 소형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세 공정의 패키징에 이 유리기판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그 소재가 아닌 유리 소재를 대신해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세 공정을 한 두세 정도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 아주 유리한데, 근데 이 유리기판 사업에 가장 빨리 뛰어든 기업은 인텔이에요. 근데 인텔이 지금 뭐 정신없잖아요. 지금 회사가 뭐 넘어가니 많이 그러고 있고, 국내 기업 쪽에서는 SKC 자회사, SK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 유리기판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스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팔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들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는 지금 양산 시점이 27년도로 이제 전후로 알려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실리콘 소재가 있죠. 실리콘 소재로서 이렇게 이제 그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 소재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 크게 볼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표면 거칠기하고 영유리입니다. 영유리라는 건 이제 소재의 유연함을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엔 이 열전도율, 연전도율, 요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표면 거칠기는 10나노 이하예요.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두 개는 뭐 크게 그렇게 변별력은 없어요. 이 두 개는 뭐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보면 영유리를 있습니다. 소재의 유연함. 이게 좀 실리콘은 이제 이 실리콘이라는 게 플라스틱 기반을 얘기를 하는 거죠. 165로서 좀 딱딱해요. 그리고 딱딱하다는 거는 이걸 자꾸 만질 때, 자르고 뭐 이렇게 할 때 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유리기판은 우리가 생각하면 유리라면 더 딱딱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게 50에서 90 정도로 이거 되면 굉장히 유연하죠. 유연하고. 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역률에서 벌써 유리기판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게 벌써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전도율이에요. 열전도율이 여기가 148이에요. 여기 1.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대략하면 이 실리콘보다는 유리기판이 열전도율이 15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발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 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누가 먼저 하니 많이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아는 거죠. 표면 거칠기. 그래서 10나노 이하라면 이게 이 표면이 반반할수록 미세 공정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역률, 소재 유연함. 이 소재가 단단하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단단하면 공정 중에서 소재가 깨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연함. 그러니까 갈대가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죠. 대나무는 그냥 바람에 견디지면 넘어져 버리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유리가 실리콘보다 150배 가까이 낮아요. 그래서 열 관리 이슈에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판판한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좋은 거, 그 다음에 낮은 열 팽창 계수, 낮은 열 전도율, 유연한 강도. 이것이 이제 비용이 조금 덜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실리콘 플라스틱 기본에
반도체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은 뭐 꿈의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세대 이제 이 반도체 기판으로 갈 겁니다. 이 기판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판때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했는데 이걸 유리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쉼 현상, 워페이지라 그러죠. 이게 이 HBM을 뭐 8단, 12단, 16단, 20단 앞으로 뭐 그게 뭐 30단, 40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적층을 할 때 이 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유리 기판이 훨씬 두께도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층 세라믹 뭐 MLCC라든가 PMIC 전력 반도체죠. 그다음에 또 이런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기가 지난 4일 공개한 유리기판 이제 그 시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반도체 그 웨이퍼는 둥그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유리기판은 사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지난주 뭐 이번 주에 뭐 주식이 그 유리기판 쪽으로 막 날아갔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지금 유리기판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유리기판이 왜 삼성전자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양산하고 삼성전자는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인터포저를 없애고 유리기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역할을 조금 분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 이제 그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첨단 패키징 시장에 이게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반도체 양산 공정에 유리기판을 적용해서 이 관련 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데 왠지 그냥 방해 놓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뛰어드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그냥 아주 여러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들이 지금 아주 주가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기는 27년을 양산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별도로 유리기판 적용에 나서는 이유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산의 필수적인 첨단 패키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HBM 단품도 잘 못 만들고 패키징도 잘 못하니까 그걸 좀 만회를 해보려고 이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중간 기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두께를 4분의 1이라 그랬죠. 25%가량 얇게 만들 수 있고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 배출은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이제 유리기판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 이게 아니라 유리를 원재료로 한 미래 이제 반도체 기판, 꿈의 기판이라고 얘기하고 기존에는 이렇게 한 거죠. 뭐 MLCC라든가 반도체 여기 이제 HBM이 올라가는 거죠. MLCC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이 여기가 인터포즈가 들어가는 거죠. 실리콘 기반의 플라스틱 기반 요겁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이제 패키징 기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유리 기판을 하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여기 이제 글라스 패키징 기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글라스 코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돼 있어. 이 글라스 기판을 하면 여기다 바로 이제 반도체를 그냥 이렇게 적층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게 그냥 4분의 1이나 그 두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마한 거죠. 이 유리 기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 TSV고. 이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유리 기판에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삼성그룹이라는 그 전체 그룹사에다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를 밀어주면 될 텐데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하여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선단 반도체 양성 공정에 유리 기판을 적용해서 첨단 패키징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잘 된다면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데다가 파운드리 선단 공정을 또 이렇게 수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고객 유치에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애플이라든가 시스코라든가 그런 모바일 서버 네트워크 침용 유리기판 연구개발 속도를 더 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확실히 앞섰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은 뒤에 다루겠지만 SK의 그 앱솔릭스가 좀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기존의 PCB보다 이제 발열을 놔두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두말하면 잔소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CES 2025에서 삼성전기 대표가 특정 고객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고객과 유리기판 공급을 위해서 협의 중이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세 개 고객사의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 뭐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런데 국내 유리기판 기업이 많은데 사실은 SK의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의 탑티어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CES 2025에서 뭐 우리가 젠슨 황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앱솔릭스가 이제 그 미국의 조지아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연내 양산 여부가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LG 이노텍은 27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앱솔릭스는 지금 25년이라는 거, 25년. 그리고 요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뒤에 보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들고 나와가지고, 방금 팔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상용화 시기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불투명하지만 이 앱솔릭스의 샘플 테스트 및 적용 여부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가 어디로 가느냐? SK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연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해서 샘플 테스트란가 시제품 양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K그룹 SK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설비를 반입을 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SK 앱솔릭스가 전부 다 경쟁을 하는 다 우리나라 기업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실리콘 기반의 인터포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 버리고 여기서 바로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다 HBM 붙이고 여기다가 그냥 CPU를 붙여버리니까 두께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앱솔릭스가 정말 올해 안에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기가 27년에 할 것인가, 이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인터포저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물건이었지만 서서히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는 40 내지 50나노대의 구공정 탓의 생산 능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이 굉장히 공급 부족이 지금 많고 공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대신 유기 소재를 사용한 인터포저는 낮은 평탄도와 취약한 열 내성으로 불량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리 기판 위에다 바로 HBM GPU를 바로 이제 쌓을 수가 있고, 바로 위에 앞에서 지금 사진을 봤잖아요. 인터포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포저가 없어지고 유리 기판에다가 HBM을 바로 얹어버리고 바로 CPU를 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기판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유리 기판인데 사각형으로 생겼죠. 라스베가스에서 전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얘기를 보면, 이 최태원 회장이 세스 2025에서 지난 1월 달에 했었죠. 방금 팔고 왔다.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왜 나왔을까?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 다만, 실질적인 양상과 상업화가 이루어질지는, 연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런데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10개월이나 남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올해 안에 잘 돼야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이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국내 반도체가 이 반도체 시장을 그냥 확 잡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SK 그룹의 앱솔룩스가 잘 하든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잘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는 300mm란 말이에요. 300mm인데 이거는 굉장히 커요. 사이즈도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더 많은 반도체를 한 장에다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유리기판에서 이제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걸 유리기판이니까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균열이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싱큘레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리기판 할 때 이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지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육면체 모양의 개별 칩으로 나오는 다이 이제 그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코다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 이런 웨이퍼를 개별 칩화 하나하나 만드는 거. 지금 뭐 요렇게 300mm 아니면 이 지금 유리기판에 나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런 걸 싱큘레이션이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톱징 에이지, 소잉,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이싱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 요런 걸 이제 다이 소잉이라 하는데 요거 이제 소잉하고 다이 요걸 누가 잘하냐면 한미반도체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아직까지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없어요.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런겠지만 제가 밑에 보면 이제 몇 개, 한 2개 정도 회사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YC캠이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유리기판에서 중요한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YC캠이 이 유리기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체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C캠 그리고 유리기판에서 만일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YC캠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네온테크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삼성 유리기판 양산의 난제인 싱큘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걸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싱큘레이션에 10여 개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네온테크예요. 그래서 네온테크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로고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자꾸 이렇게 국내에 자꾸 뛰어들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에서 가장 난제로 꼽혔던 싱큘레이션, 이런 절단, 이렇게 소잉, 이렇게 하는 공정인데 이것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리기판에 이제 이 절단, 소잉 하는 데는 이제 일본의 토아가 이렇게 지금 싱큘레이션 장비를 이런 걸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산 장비인데 자꾸 이제 국산 장비로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유리기판이 사실은 어려워요. 아직까지 완전히 100% 개발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대량 양산을 위한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소부장들이 거기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이제 결과물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꿈의 기판인 이 유리기판을 우리 국내 기업이 잘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 공급을 한다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